그래서 3월 19일 날 개정된 교재 중심으로 하되 4월 19일 날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서 다시 이제 한 번 더 수정을 하도록 하고 예정이 돼 있죠.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는 이제 그동안에 좀 헷갈렸던 거, 그다음 개정되지 않은 것들 중심으로 좀 정리를 해 나가고, 그리고 일부 3월 19일까지 해서 일부 개정된 것들이 있어요. 고추라든가 원예 시설, 작물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런 것들 중심으로 해 나가다가 별표하고 필요 없는 것들, 그리고 4월 19일 날 별표가 포함 여부를 봐가면서 만약에 별표가 포함됐다 그러면 과거대로 다시 정리를 해드리고, 그다음에 포함되지 않으면 얘는 출제가 안 될 거니까 그 출제되는 범위 내에서만 강의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그 대표적인 게 해가림, 비가림, 농업용 시설물인데 얘는 올해 제 개인적인 사개임도 무조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나면 별표가 빠져버리게 되면 얘네들이 이제 시험에서는 당연히 타겟이 될 수밖에 없겠다라고 보시고요. 해가림, 비가림, 이제 농업용 시설물 우리가 저번에 천천히 했는데 오늘은 이제 3시간 동안 정리를 한다 이렇게 보시고 한번 해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 정리 끝나고 나면 또 이제 문제집을 통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사례의 문제를, 오늘 문제도 이제 해놨습니다만 다양한 사례의 문제도 같이 접하면서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페이지 227쪽입니다. 빨간 책 있는 거. 보시면 여기는 바뀐 게 없어요. 바뀐 게 없습니다. 그래서 해가림 시설 조사 있는데요. 뭐 이제 여기는 앞에는 뭐 보사하는 제 여부랑 그다음에 전체 칸수 칸넓이 조사 이런 것들 한번 조사하고요. 칸넓이는 반드시 계산할 줄 아셔야 되겠죠. 칸넓이. 얘는 뭐예요? 지주목입니다. 해가림설 가면 기둥이 있잖아요. 기둥. 지주목의 종류는 1과목에서 공부하셨으니까 목재라든가 철제라든가 있으니까 그대로 적용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주목 간격. 왜냐하면 칸넓이에서 이 단위가 미터 제곱이 면적이잖아요. 그래서 지주목 간격 그러면 이거는 미터 이렇게 되는 거죠. 곱하기 이 고랑폭하고 두둑폭입니다. 그래서 두둑폭 플러스 고랑폭입니다. 이렇게 하면 여기도 2개 되었으니까 얘도 미터가 될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칸넓이다. 왜 칸넓이냐면 시험에서 문제에서 단위 면적당 제조달가액이 얼마다 이렇게 이 손해액을 산정할 때 피해액은 기본적으로 피해액은 제조달가액으로 산정하는 거예요. 세금 값으로. 그래서 이 피해액에 따라서 피해액이 보험가액의 20% 초과 여부를 갖고 감가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가림설은 제조달가액 특약은 없습니다. 제조달가액 특약은 없고 그냥 시가로만 보상한다는 거예요. 시세가. 그래서 감가를 무조건 적용을 해요. 근데 어느 때는 적용하고 어느 때는 적용 안 하는 경우들이 있는 게 해가림설의 특색입니다. 그래서 그거만 좀 보시고요. 피해액은 제조달가액으로 산정하는데 만약에 출제자가 단위 면적당 제조달 가액이 이렇게 가액이 뭐 1만 원이다 라고 했을 때, 근데 이 집이 지금 이 피해 칸수가 이제 전손 그 다음에 분손 이렇게 구분을 해서 조사를 해요. 그래서 교재 슬쩍 보시게 되면 228쪽 살펴봅니다. 전체 칸수 조사하고요. 나번 칸넓이 조사죠. 상단에 보면 지주목 간격, 두둑폭, 고락폭으로 칸넓이를 조사하고 피해 칸수는 어떻게 한다? 피해 칸에 대하여 전체 파손 칸수와 부분 파손 칸수를 구분하는데 부분 파손 칸수, 분손이라고 그러는데 이 칸수는 어떻게 한다? 20%형, 40%, 60%, 80%형으로 이렇게 분류한다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시험 출제 있는 걸로 40, 60% 이렇게 80%로 분류한다. 그럼 얘는 뭐예요? 얘는 100%란 얘기죠. 전손이니까 100%고 나머지 분손은 2, 4, 6, 8로 구분하는 거예요. 과거의 시험에서는 이렇게 조금 밑줄 쳐놓고 여기다가 뭐라 했냐면 30%, 60%, 90%로 분류한다라고 해놓고 여기를 올바르게 고치세요. 올바르게 어떻게 본다고? 얘가 올바르다고. 20, 40, 60, 80이라고 이렇게 고치는 거예요. 이게 시험 문제고 두 번째는 시험 문제 나올 여지는 어떤 거냐면 피해 칸수를 자 이렇게 줍니다. 전손의 피해 칸수는 뭐 100칸, 분손인데 20%형 피해 칸수는 뭐 10칸, 20칸, 60%는 30칸, 80%는 없다고 했을 때 자 그러면서 이 집에
지금 칸 넓이가, 지주목 간격이, 간격 조사했잖아요. 아까 방금 조사했습니다. 위에 있는 거. 지주목 간격이 여기에 이제 얼마고 2m 해보겠습니다. 2m. 그 다음에 두둑폭입니다. 두둑폭이 1.5m. 그 다음에 꼬랑폭이 0.5m. 이렇게 있을 때 피해액을 산정해 보세요. 일단 피해액을 산정하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조건을 줬다는 얘기죠. 이 조건을 주고 먼저 물어보는 게 출제자는 피해액을 한번 계산해 보세요. 피해액은 뭐로 한다? 새 걸로 한다고 했잖아요. 새 걸로. 피해액은 새 걸로. 아직 감가를 적용하지 않는 거예요. 새 걸로 조사를 한다. 그러면 이때 이 피해액은 어떻게 한다? 단위 면적당 재조달가액이 얼마예요? 1만 원이잖아요. 1만 원. 그렇죠? 그다음에 즉 칸수는 나와 있잖아요, 지금. 칸수는 나와 있으니까 전체 값으로 환산만 하시면 돼요. 100%형으로. 얘네들을 뭘로? 100%형으로 환산만 하시면 된다고요. 그래서 더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피해 칸수가 여기다 볼까요? 자, 피해. 칸수는 자, 100%형이 전손이 100개니까 100칸. 이렇게 하면 되겠죠. 플러스 자, 20%형이 지금 10칸이 있으니까 10칸 곱하기 0.2의 칸이 전체 피해 입었다는 거잖아요. 전체로 환산시켜 보니까. 그러면 결국 몇 칸이? 2칸이라는 얘기네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20칸이 40% 입었으니까 20칸 곱하기 0.4 하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30칸 곱하기 0.6 하시면 여기에 전체 피해 칸수가 될 수 있겠죠. 예, 그러면 얼마예요? 100칸에다가 2칸, 그 다음에 2, 4, 8, 8칸, 2칸, 3, 6, 18, 18칸이 되네요. 자, 그래서 얼마예요? 110칸, 128칸이 됩니다. 그럼 이 자리가 뭐예요? 128칸이 되고, 여기에다 이제 칸이니까 얘가 뭐예요? 단위 면적당이잖아요. 단위 면적. 그래서 칸 넓이를 때려 넣어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칸 넓이 이렇게 계산해 보는 겁니다. 칸 넓이는 지주목 간격 곱하기 두둑폭 플러스 고랑폭이니까 지주목 간격이 2m 곱하기 1.5 플러스 0.5 했으니까 2는 4 해서 4m 제곱에서 여기가 4가 들어가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만큼이 피해를 입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얼마인지 아시겠죠, 이제? 네, 그러면 10,000원에 4 곱하기 128 하든지 순서는 관계없어요. 그럼 이 금액이 피해액이 되는데 계산기로 한번 눌러보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4 곱하기 128칸 이렇게 하면 얼마냐면 512만 원 나와요. 결국은 512만 원이 피해액인데 이 해가림설은 얘가 뭐 이 피해액은 뭐라고요? 새것값이라고요. 새것값. 재조달가액이라고요. 근데 해가림설은 재조달가액으로 보상하지 않고 수익가로 보상한다. 즉 사용했던 것을 가치는 뺀 나머지의 잔존 가치에 대해서만 보상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만약에 이 문제에서 이렇게 자, 이 농지에 이 해가림 시설 전체에 대한 보험가액을 조건을 줬어요. 자, 조건 보험가액이 조건 1, 2, 뭐 3개 한번 줘보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만약 이와 같이 줬는데 보험가액이 1천만 원인 경우 1천만 원인 경우 그 다음에 이와 같이 조사인데 보험가액이 3천만 원인 경우 그죠? 그러면 그 다음에 이와 같이 조사인데 보험가액이 2천만 원인 경우 뭐 비슷하긴 하겠네요. 자, 그러면 1천만 원일 때 우리는 공부를 했었죠. 보험금을 산정할 때 어떻게 할 거냐가 바로 그 밑에 나와 있네요. 자, 4번 손해액 산정입니다. 결정타 이제 손해액 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험에서는 거의 대부분 피해액을 주거나 피해액을 우리 보고 스스로 구하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피해액을 구하는 방법은 아실 거니까 이렇게 피해액을 구하시고 만약에 출제자가 피해액을 줘버렸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 밑에 있는 손해액 산정 부분을 자세히 살펴야 된다라는 겁니다. 손해액에는 단위면적당 시설가액표, 파손 칸수, 파손 정도 등을 고려하여 실제 피해에 대한 복구 비용을 기평가 뭐다 새 걸로 일단은 피해액을 하라고 그랬잖아요. 했죠. 그래서 산출된 피해에 대하여 감가를 적용하네요. 무조건 감가를 적용합니다. 자, 그러면 감가 적용을 해야 되는데 감가 적용의 사례 3가지 있어요. 감가 적용. 자, 봅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무조건 피해액이 보험가액에 자,
20%. 자, 이하다. 이때는 뭐다? 감가 미적용입니다. 감가 미적용이기 때문에 이때는 피해액이 보험가액의 20% 이하인 경우에는 감가는 피해액이 곧 손해액이 된다는 거예요. 이 사례는 뭐냐? 피해액이 곧 손해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감가를 적용 안 할 거니까. 두 번째입니다. 자, 피해액이. 자, 보험가액에. 자, 20% 초과했다는 거예요. 초과 시에는 감가를 적용해라. 감가는 뭐예요? 피해액에다가 곱하기 1 마이너스 감가 생각률 적용하는 거라고요. 그렇죠? 자, 근데 여기에는 조건이 두 개가 붙어요. 자, 피해액이 보험가액이 20%일 때는 감가를 적용을 무조건 하는데 단 이렇게 감가 후 피해액이 자, 보험가액에 20% 자, 미만 때는 어떻게 할 거냐? 미만 때는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죠. 그때는 올려쳐 주는 거예요. 자, 그때는 미만 시에는 보험가액에 계산해 보니까 피해액이 보험가액 20% 미만일 때는 그때는 보험가액의 20%가 뭐가 된다? 손해액이 된다. 이렇게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크게는 몇 가지죠? 세 가지. 하나.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두 개. 그다음에 이와 같이 나오면 이와 같은 방법으로 세 개. 셋 중에 하나로 보험가액을 즉 손해액을 결정하셔야 된다. 그러면 1번 사례. 자, 보험가액이 1,000만 원이었다고 한다면 이 문제에서처럼 보험가액이 1,000만 원이고 피해액이 512만 원으로 결정됐을 때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집에 감가상각률 조건 안 좋네요. 자, 감가상각률. 기본적으로 감가상각률은 시험에서는 조건을 제시할 거예요. 근데 만약 시험에서 출제자가 감가상각률 조건을 제시하면 헷갈려 버렸어. 그래서 경년감가율과 경과 연수만 준다면 그때는 당황하지 말고 경년 해가 바뀔 때마다 감가 가치가 하락되는 비율 얼마다 몇 프로다 조건 줄 거니까 이거 몇 년 지났니 경과연수 때려 넣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경년감가율이에요. 곱하기 경과연수입니다. 그래서 경년감가율이 10%고 경과연수가 4년 8개월이다. 4년 8개월이면 몇으로 해야 돼? 몇으로 곱하십니까? 4로 합니까? 아니면은 4년 8개월이니까 48개월 플러스 8월 해가지고 뭐 56개월로 해야 되나요? 그죠? 얘가 이름이 뭐예요? 1년마다잖아요. 월 단위가 아니죠. 그렇으니까 얘는 만약에 시험에서는 자, 경년감가율이 10%이고 그다음에 경과연수가 3년 11월이다. 이렇게 주더라도 우리는 속지 말고 앞에 것만 봐라. 3년만 봐라라는 거예요. 괜히 뒤에 보고 가만히 있어. 사사고에 반올림 이거 때려넣고 4년 때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많이 달라졌겠는데 스스로 판단하지 마셔라. 뭐만? 감가상각률은 경년감가율 곱하기 경과연수다. 경과연수다. 요거 하나만 꼭 챙기시면 됩니다. 대신 농업용 시설물은 월 단위 감가이기 때문에 월로 환산시켜야 되는 거. 그거 좀 다를 거예요. 좀 다를 거니까 지금은 이렇게만 연습을 해 주십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1번의 사례에서 자 보험가액이 1,000만 원이었을 때 이와 같은 경우 이와 같은 이제 감가를 적용할 거냐 말 건데 손해액이 얼마 나왔어요? 512만 원 나왔잖아요. 피해액이 512만 원 나왔으면 보험가액이 1,000만 원이고 곱하기 0.2 즉 20%죠. 20%면 200만 원이라고요. 자, 이 피해액이 보험가액이 20%인 200만 원을 초과했기 때문에 감가를 적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곱하기 1 마이너스 감가상각률 얼마? 감가상각률은 10%에 3년이니까 30%가 되는 거죠. 그래서 0.3 하게 되면 이게 손해액이 됩니다. 자, 512만 원 곱하기 0.7 해봅니다. 얼마 나오냐면 358만 4천 원 나와요. 358만 4천 원. 이렇게. 그러면 이 감가 후에 얘 이름이 아직까지는 피해액이에요. 감가 후 피해액이 보험가액의 20% 미만이면은 보험가액 20% 올리라고 했잖아요. 거기에 해당되지 않으니까 결국은 네가 358만 4천 원. 네가 최종 1번의 보험가액이 1,000만 원 했을 때는 손해액이 358만 4천 원이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자, 2번. 자, 보험가액이 3,000만 원이라는 거죠. 자, 3,000만 원이면 곱하기 0.2 했더니 얼마? 600만 원이 나왔네요. 그렇죠.
자, 600만 원인데 피해액이 자 512만 원이고 이 512만 원은 보험가액의 20%를 초과 못했죠. 즉 20% 초과해야만이 감가를 하라고 그랬잖아요. 20% 초과 시. 그죠? 감가 결국은 너는 그냥 그대로 512만 원이 최종 손해액으로 결정하겠다라는 거예요. 되셨죠? 조건 하나 바꾸면 답이 다 틀려진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거 보여드리는 거고. 세 번째. 자, 보험가액 2천만 원입니다. 그럼 곱하기 0.2. 그러니까 얼마예요? 2는 4, 400만 원이 되더라.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400만 원이기 때문에 512만 원은 3번과 같이 계약했다면 보험가 20% 초과이기 때문에 감가를 정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감가 1-0.3 해봅니다. 자, 512만 원 곱하기 0.7 했더니 아까 나온 거 358만 4천 원이에요. 자, 잘 보세요. 피해액이 보험가액이 20%를 초과했잖아요. 400만 원이 보험가액이 피해액이 512만 원에서 보험가액 20%를 초과했죠. 그래서 감가를 하라 했어요. 감가를. 근데 감가고 나서 보니까 그 피해액이 감가 나오서 보니까 이 피해액이 보험가액 20%안 됐네. 안 됐어. 그때는 최종 이 집의 보험가액 손해가 얼마로 결정한다? 보험가액의 20%인 400만 원으로 결정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인삼 해가림설은 출제자분들이 문제 내는 걸 좋아해요. 왜냐하면 이 문구 이 문구 있잖아요. 이 문구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보고 이거 혹시 이해하셨을까? 이해하신 분이 나 점수 주고 싶은데 뭐 이런 마음이겠죠. 이게 결정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29쪽입니다. 거기 있는 거 교재 228쪽하고 229쪽에 방금 설명했던 거 박스로 다 요약해 드렸으니까 챙겨보시기 바라고요. 4번 보험금입니다. 보험 지급 사유, 보험 기간 내 피해율이 자기 부담비 초과하는 경우 그냥 이건 그러려니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인삼은 뭐예요? 손해액이 자기 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냥 피해율이 자기 부담을 초과했다. 그러면 손해액이 자기 부담금 초과했다라는 것과 같은 뜻으로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험금입니다. 자, 모든 보험은 전부보험, 초과보험, 일부보험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어떤 경우는 전부보험이 될 수 있고 어떤 보험은 일부보험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전부보험을 가입할 수도 있어요. 자, 1,000만 원 해가지고 1,000만 원 있고 보험 가입 금액도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치 있었고 해가지고 물건으로 환산해 보니까 그다음에 보험 가입 금액도 1,000만 원 해놨는데 사고가 터질 때 보니까 그때가 사람이 없어. 인건비가 오를 수 있겠죠. 자재가 없어. 사질 때도 오를 수 있겠죠. 그럼 사고 당시 때의 보험 가입이 1,200만 원이나 1,500만 원 될 수 있겠죠. 그러면 1,500만 원에 나는 보험 가입 금액을 1,000만 원을 해놓은 꼴이 돼버리잖아요. 가입할 때는 1,000만 원, 1,000만 원 가입했단 말이에요. 사고 터질 때 보니까 자재대가 인상이 되고 인건비가 올라가면서 얼마?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게 일부 보험이 되는 경우가 있다고요. 1,500만 원씩 물건이 있었고 결국은 거기에가 가입 금액이 1,000만 원이기 때문에 전부 넣지 않고 일부 보험 가입하는 거예요. 발생해버려요. 계약자 모르게. 그때는 어떻게 한다? 비례 보상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 보험금 산정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1번 보험 가입 금액이 보험 가입과 같거나 클 때는 같거나 클 때니까 쪼개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쪼개냐? 자, 이 보험금입니다. 보험금은 세 가지로 구분해요. 세 가지로. 자, 첫 번째는 보험 가액하고. 그래서 문제를 인사하면 잘 보셔야 돼요. 가액과 가입 금액의 관계를 잘 살피면서 결정을 잘 하셔야 됩니다. 보험 가입 금액하고 보험 가액이 같을 때. 이때. 이때는 뭐예요? 이때는 보험회사는 그냥 편하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보험금은 손자가 준다. 항상 손자 손해액 마이너스 자기 부담금으로 지급을 한다. 가입 금액은 한도로 한다. 왜냐하면 가입 금액은 누가 결정했어요? 계약자, 계약 당사자가 결정한 거예요. 계약자고 보험자가 결정을 야 우리 1,000만 원 하자. 오케이 콜 하고 한 거예요. 보험 가액은요 보험자가 정해놓은 거예요. 당신이 해가림서는 물건 가치는 1,000만 원밖에 안 돼. 그래 그럼 난 최고로 가입할 수 있는 게 얼마냐? 1,000만 원. 오케이 그렇게 가입해라고. 이것은 뭐예요? 계약자나 보험회사가 합의한 금액이에요. 약정한 금액이라고 그래. 그래서 개인의 사인 간에 이렇게 거래해서 이 약정한 것을 존중해 주기 때문에 가입 금액을 그대로 한도로 내서 가입 금액 한도에. 금액 한도.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런 경우도 있겠죠. 보험
가액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보험 가입 금액이 있어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돼 있는데 오히려 보험 가입 금액이 커버리는 경우 있어요. 자, 가입할 때는 보니까 지금 해가림설이 1,000만 원 있었어요. 근데 사고가 터져 보니까는 사람들이 다 놀고 있어. 사람들이 일이 없나요? 제가 좀 일 좀 했으면 안 될까요? 이게 인건비가 10만 원짜리가 5만 원 해도 일한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죠. 누가 공사를 하니까 자재가 그냥 남아돌아. 재고가 쌓이고 쌓이니까 그때 보니까 물건의 가치가 원래는 1,000만 원 했던 게 사고 때 보니까 물건이 500만 원 떨어질 수 있겠죠. 그럼 나도 모르게 초과 보험, 즉 가액 대비해서 초과로 보험에 가입하는 꼴이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그럼 보험금 어떻게 줄래라는 거예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보험금은 누가 든다? 손자가 준다고. 이제 손이라면 손해액이에요. 자, 자기부담금입니다. 그 대신에 가액 한도로 줍니다. 보험 가액 한도. 물건의 가치 한도로 지급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세 번째, 시험에서 출제자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문제입니다. 보험 가액이 있고요. 보험 가입 금액이 있습니다. 보험 가입 금액이 있는데 이때는 얘가 커요. 자, 1,000만 원짜리 물건인데 가입을 700만 원 또는 600만 원 해놨다는 거잖아요. 결국은 뭐예요? 물건은 보험회사한테 1,000만 원씩 지켜주라고 하면서 지킨 값, 즉 보험료는 700만 원 해당되는 보험료만 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보험회사도 알았어, 그러면 보험금 산정해갖고 네가 나한테 보험료 준 비율, 즉 가입 금액 한도, 그 비율만큼만 내가 줄 거야. 가액에서 가입 금액 비율로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이때는 뭐냐? 비례 보상합니다. 얘가 제일 중요해요. 자, 이때는 보험금은 어떻게 되냐? 비례 적용합니다. 자, 손자가 줍니다. 손자 마이너스 자기부담금. 이 금액에서 비례 보상합니다. 보험 가입 금액. 얘는 보험 가액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되셨죠? 이 세 가지. 두 개는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경우 있어요. 자, 볼게요. 자, 그러면 1번이니까. 자, 1번 거 그대로 갖다가 이제 그러면 전부보험이었을 때, 초과보험이었을 때, 일부보험이었을 때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자, 이 집이 첫 번째 것은 뭐예요? 이제 전부보험이에요. 전부보험은 뭐냐? 자, 이 집이 1번이 가입 금액도 가입 1천만 원. 자, 두 번째는 뭘로 해보냐면 이렇게 해요. 가액이고 가입 금액이니까 가액이 3천만 원이고 가입 금액이 얘는 제가 질의답변에서 글씨 못 쓴다고 소문 나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꾸 지우는데 좀 그러네요. 왜냐하면 말은 빠르고 얘가 따라가 주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가입 금액 이렇게. 자, 가입 금액 1,000만 원 똑같습니다. 자, 여기도 가입 금액 곱하기 여기는 이제 이 보험 초과보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얘가 초과보험이 되게 되면 여기는 그냥 한 2천만 원 해볼까요? 2천만 원, 1,500만 원 정도 해보겠습니다. 1,500만 원, 3천만 원. 얘가 가액이 가액이 작구나. 그러네요. 죄송합니다. 가액 금액이 5천만 원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얘가 가액 금액. 자, 얘는 일부 보험이니까 2천만 원이니까 얘는 1천만 원만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험에서는요, 이 문제를 보시고 먼저 문제를 살피셔야 되는데 얘는 초과보험이다, 전부보험이다, 일부보험이다를 먼저 시험 문제가 나오면 분류를 하시는 능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자, 얘는 초과보험이면 어떻게 보험금을 산정하고 전부보험이면 어떻게 산정하고 일부보험이면 어떻게 산정한다. 그게 내 머릿속에 딱 들어와야 된다고요. 자, 그럼 이제 우리 다 공부했어. 공부했잖아요. 그렇으니까 이 결과는 나왔다고요. 그러면 보험금 산정해 보는 거죠. 자, 그대로 해봅니다. 1,000만 원이잖아요. 이 집 거. 이 집 1번 타자 거. 1번 거. 1번은 무슨 보험이다? 자, 1,000만 원에 1,000만 원이니까 전부 보험이니까 어떻게 된다? 손자가 주되 가입금액 한도로 준다. 어차피 가입금액 한도로 이렇게 안 돼요. 자, 근데 여기서 하나 공부할 게 전에 할 게 뭐냐면 자기부담금이에요. 자, 손자 했으니까 손자 할 때 이 자기부담금은 손해액의 10%를 한도로 해요. 그래서 자기 부담금입니다. 인삼 해가지고 조금 달라요.
기가림이나 농업용은 똑같습니다. 자기부담금은 어떻게 한다? 손해액 곱하기 10%라되 최소 10만, 최대 100만 원입니다. 요걸 한도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러면 1번 거 보험금 계산해 보는 겁니다. 1번 것을 보니까 이 집에 지금 1번에 손해액이 얼마 났어요? 358만 4천 원 났네요. 그러면 자, 보험금은 358만 4천 원 이렇게 되겠네요. 자기부담금은 손해액이 10% 35만 8,400원 되겠죠. 근데 이 100만 원 안에 들어가죠. 10만 원 넘겼죠. 그랬으니까 오케이 35만 8,400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끝. 이 금액은 뭐다? 가입 금액 1,000만 원. 1,000만 원 한도면 되니까 콜 됐죠. 그냥 심플하게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잘 안 나와요. 재미가 없어. 그러겠죠. 마태가리가 없잖아요. 두 번째. 두 번째는 뭐예요? 보니까 얘는 초과보험입니다. 초과보험. 초과보험일 때는 뭐다? 물건의 가치는 3천만 원밖에 없는데 가입 금액을 5천만 원만 해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보험에서는 실제로 재물보험에서는 보험 넣어서 이득 보지 말아라. 이득 금지 원칙이에요. 3천만 원짜리 물건이 있는데 5천만 원 보험금 달라고 보험 가입 금액을 그 설정해봤자 보험회사는 지급하지 않는다. 물건의 가치 한도로 준다는 거예요. 그랬으니까 이 집도 봅니다. 자, 이 집은 보니까 얼마 났어요? 손해액이 512만 원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512만 원. 자, 마이너스 손해액이 10%하면 51만 2천 원이고 51만 2천 원은 100만 원 한도 10만 원 초과 걸렸으니까 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1만 2천 원. 10만 원 초과가 아니라 10만 원 이상입니다. 10만 원 이상. 그래서 이 금액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금액으로 하되 이때는 뭘로 한다고요? 가액 한도입니다. 그렇죠? 초과보험이기 때문에 보험 넣어서 이익 보지 말라고 가액 한도라고요. 전부보험은 뭐다? 자, 가액이나 가액금이 똑같기 때문에 니들이 계약한 내용에 대해서 존중하겠다. 그래서 가액금액 한도예요.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결정타가 이 집 보시게 되면 일부 보험이네요. 자, 1,000만 원이고 2천만 원짜리 물건이 있는데 1,000만 원만 가입했죠. 그래서 일부 보험이에요. 그럼 세 번째 거 쓱 봐보면 되겠더니 얼마? 손해액이 400만 원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 400만 원입니다. 마이너스 자기부담금 400만 10%면 40만 원 됐죠? 이렇게. 자,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 보험료를 얼마 냈어요? 2천만 원에 해당되는 보험료를 내야 되는데 보험회사는 1,000만 원에 해당되는 보험료밖에 안 받았어요. 그럼 이 물건에 전체 피해 총 손해라는 건데 나는 보험료 받은 비율만큼만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게 그게 비례보상입니다. 그러면 보험료를 받는 비율은 얼마냐? 보험료를 모르니까 금액으로 환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자 2천만 원. 자, 가액 전부 다 그래야 되니까 2천만 원에 대한 보험료를 내야 되는데 너는 이만큼밖에 보험료 안 냈지 않냐? 이만큼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보험료를 내지 않았냐라는 거예요. 길게 써보면 여기가 2천만 원, 여기가 1천만 원입니다. 라고 해서 360만 원, 360만 원의 절반이네요. 그래서 여기는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180만 원 이렇게 계산합니다. 끝입니다. 인삼. 이게 인삼은 아까 설명했죠. 손해액을 결정하는 방법. 손해액 결정하는 방법이 매우 중요하고요. 손해액을 결정하는 항상 피해액을 결정한다. 만약에 피해액을 우리 스스로 구하라고 하면 어떻게 한다? 단위메당 제조달가액 곱하기 칸 넓이 곱하기 칸수로 하되 칸수는 전손과 분손으로 구분하니까 피해 칸수 20, 40, 60, 80을 전손화 시켜버리면 돼요. 환산시키면 되겠죠. 100%용으로 환산시키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자, 문제에서 보실 때 보험을 어떻게 가입했느냐? 초과보험이냐? 전부보험이냐? 일부보험에 따라서 보험금 지급하는 게 달라지겠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는 자기부담금 공제하는 겁니다. 자기부담금. 손해액의 10%라되 최소 10만, 최대 100만 원 그 한도 안에만 있으면 돼요. 만약에 손해액이 3천만 원이다. 그러면 자기부담금 얼마다? 10%니까 300만 원이잖아요. 300만 원이면 100만 원 초과했죠. 그래서 100만 원으로 끊는 거예요. 만약에 손해액이 80만 원 났다는 거예요. 80만 원 나오면 10%하면 8만 원이잖아요. 8만 원이니까 10만 원은 안 됐죠. 그때는 10만 원으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다는 뜻입니다. 결국 중요한 게 손해액을 결정하는 거예요. 손해액을 결정하는 거예요. 손해액을 결정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손해액 결정해 놓고 나면 손자가 주냐, 응? 아니면 큰아들이 주냐, 둘째 아들이 다 알 거란 얘기예요. 됐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봅니다. 229쪽 4번 봐보세요. 동일한 계약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가요.
다른 계약이 있고 이들 얘는 제가 공부 강의할 때 뭐라 했어요? 중복보험입니다 라고 설명해 드렸잖아요. 중복보험. 지금까지는 뭐예요? 단독보험이에요. 보험 하나만 넣는 상태고 이제는 뭐냐? 중복보험인데 동일한 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다른 계약이 있고 이들의 보험 가입 금액의 합계액이 보험 가액보다 클 경우에는 얘를 뭐라고 한다? 초과보험이다라는 거예요. 중복보험의 개념은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동일한 보험 사고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동일한 보험 계약이에요. 세 번째는 수개의 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각 보험 가입 금액의 합계액이 보험 가액 네 개를 모두 만족했을 때 이와 같이 납원에 해당되는 사항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게 나와요. 중복보험. 왜냐하면 보험 넣어서 이익 보지 말아야겠잖아요. 근데 나는 지금 하우스 하나 있어. 해감설이 하나 있는데 여기 농협에다가 넣고 또 저쪽에 면사무소 안녕하십니까 이장입니다. 예 이장님 좋은 일 해요. 근데 그게 뭐다? 풍수해보험으로 가입하라는 거예요. 농협에서는 뭐다? 자연재해 조세와 하니까 자연재해가 바람이 들어가잖아요. 또 설해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보험 가입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해하고 자연재해하고 같이 중복되겠죠. 동일한 보험 사고죠. 만약에 사고가 설해로 났다는 거예요. 눈 많이 와서. 그러면 이때는 뭐다? 이 농작물 재해보험에서 비가림에서는 자연재해니까, 해가림에서 자연재해니까 설해가 들어갈 거고, 풍수지원에서는 풍수설해니까 설해가 들어가니까 이걸 동일한 보험사고로 보고. 그 한 비가림설 하나 갖고 A, 즉 농협이나 면사무소에 똑같이 가입하는 거예요. 그죠? 동일한 계약 목적. 그래서 두 개를 체결했다고요, 두 개를. 그래서 그때 이 해가림설은 1,000만 원짜리인데 농협에다는 1,000만 원, 그다음에 면사무소에다는 800만 원 가입하면 뭐예요? 1,800대 1,000이니까 어떻게 돼요? 초과보험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보험금을 어떻게 산정할래라는 거잖아요. 자, 그때 자 봅니다. 다른 이야기, 이 이야기의 보험금과 계산 방법이 같은 경우입니다. 자, 한번 사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렇게. 얘는 문제가 없으니까 사례 듭니다. 자, 이 집에 해가림설. 자, 이 집 거 볼게요. 자, 이 집이 A보험사에서 가입 금액 보험 가액 있습니다. 다 얘기는 다 똑같아 할게요. 똑같고 요것만 좀 정리해 볼게요. 다 이 집도 똑같으니까. 자, A보험사의 가입 금액은 1,000만 원. 1,000만 원 보험 가액이 1,000만 원이에요. 근데 이 B보험사에다는 자, 가입 금액은 이제 보험 가액은 1,000만 원 똑같겠죠. 이렇게 얘 하나를 갖고 하니까 얘는 얼마일까요? 600만 원 해봅니다. 600만 원 이렇게 보험의 계약을 체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자, 이 A보험사도 보험금 산정 방법이 자, 얘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이 보험과 즉 A를 갖다 우리는 농작물 재해보험이라 할게요. B도 농작물 재해보험과 똑같이 보험금을 산정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른 계약, 이 계약 보험과 같은 때는 뭐다? 이 계약의 손해액을, 이 보험 계약의 손해액을 가지고, 손해액이란 뭐예요? 이 보험 계약의 손해액이에요. 이 보험은 어떤 거 하기로 했어요? A 하라 했잖아요, 이 보험. 얘는 다른 보험이에요. 그러면 이 보험에서의 손해액입니다. 계산 방법이 동일해요. 동일할 때는 이 보험의 손해액 곱하기 지급 보험금으로 합계액으로 합니다. 그러면 이 보험의 지급 보험금 그다음에 여기는 이 보험 플러스 저 보험에 다른 보험에 보험 가입 금액 죄송합니다. 그래서 같이 풀어야 돼요. 이 보험의 가입 금액, 보험 가입 금액. 네. 그다음에 이 보험 또는 다른 보험의
보험 가입 금액의 합계액입니다. 자, 요렇게 되겠죠. 그러면 자, 먼저 이 집이 보니까 손해액이 얼마나 났다. 손해액도 산정하는 게 절차가 복잡한 걸 아시겠죠? 아까 이렇게 산정한다고. 근데 이제 지금 이 문제니까 그냥 쉽게 얘는 자, 이 보험의 손해액이 자, 얼마나 나왔었냐면 1,000만 원이고 1,000만 원이니까 1,000만 원짜리 넘지 않겠네요. 전부보험이기 때문에. 근데 이거 합치니까 초과보험이 되는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합치니까. 그러면 이때 손해액은 한 500만 원 잡아봅니다. 500만 원. 500만 원. 자, 그러면 이 보험이니까 1,000만 원하고 1,000만 원 되면 전부보험 있죠. 이 보험이니까. 그래서 이 보험의 손해액은 500만 원이 되는 거고요. 더하기. 자, 이 보험으로 인한 가입 금액이 얼마예요? 1,000만 원. 자, 저 보험의 가입 금액이 500만 원에서 1,500, 1,600만 원. 이렇게 하면 중복보험일 때 이 계약에 대한 보험금을 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됐죠? 그러면 다를 때는 어쩔 거냐? 다를 때. 다를 때도 있죠. 그 밑에 보니까. 2번 다른 계약이 이 계약과 보험금 계산법이 다른 경우에요. 그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손해액 구목이 이 보험 계약으로 인해서 이 보험 계약에 의한 보험금 나누기 이 보험과 다른 계약으로 인해서 산정된 보험금의 합계액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문제를 어렵게 내려면 자, 계산 방법이 동일치 않대요. 다르다는 거죠.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죠. 그때는 어떻게 한다? 이 보험에 의한 보험금을 먼저 계산해 내셔야 돼요. 자, 그럼 이 보험이니까 전부보험이라고 할 수 있죠. 전부보험이 할 수 있고 이 집의 손해액이 500만 원이다. 근데 이제 이때는 요걸로 바꿔볼게요. 왜냐면 이거는 재미가 없어. 요렇게 바꿔봅니다. 똑같은데 6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한번 바꿔볼게요. 자, 얘는 그냥 연습했었고. 자, 그러면 뭐가 돼요? 이렇게 비교해. 이거 두 개를 비교해 봤어. 이렇게 비교해보죠. 해보니까 무슨 보험이 돼요? 일부분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일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다. 그럼 마지막에 보험금, 이 보험에 산정된 보험금도 어떻게? 일부 보험 비례로 산정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때는 뭐냐? 이 보험이 다른 보험이 없다고 가정하고 산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험에 대한 보험금, 이 보험에 대한 보험금입니다. 보험금은 어떻게 한다? 자, 손해액이 500만 원이다. 만약에 500만 원. 마이너스 자기부담금 얼마입니까? 그렇죠. 50만 원. 요거 비례하면 되겠죠. 자, 저기는 1,000만 원. 얘는 600만 원. 얘 두 개만 하는 거예요. 이 보험이니까. 이 보험. 그랬더니 얼마 나서요? 지금 450만 원에 대한 60%입니다. 그러면 270만 원 나와요. 자, 그러면 시험에서 출제자는 그러겠죠. 다른 보험의 보험금은 230만 원이다. 이 조건 준다고요. 자, 그러면 우리는 뭐다? 이 보험에 대한 보험금은 이제 알아냈어. 이 보험의 교재로 찾아낸 거니까. 그러면 이 집은 계약 방법이 다를 때는 뭘 한다? 총 손해액에서 산정된 보험금으로 안분시킨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럼 이 집에 이 집의 계산법이 다를 때의 보험금은 자, 총 손해액이 얼마예요? 500만 원이잖아요. 500만 원. 곱하기 안분하시면 됩니다. 270만 원, 500만 원을 안분하시면 되겠네요. 자기부담 공제합니까? 안 합니까? 보험금 산정할 때 공제 안 해요. 중복보험 일단. 지금 여기 뭐예요? 얘는 뭐예요? 여기서 자기부담 산정하는 이유는 뭐다? 이 보험 계약에 대한 보험금을 산정해 보기 위해서 자기부담을 산정하는 것 뿐이에요. 중복보험은 자기부담 산정하지 않습니다. 있었죠? 그러면 결국은 얼마 난다? 자, 500만 원 곱하기 270 나누기 500 해봅니다. 했더니 270만 원 나오고 그렇죠. 500만 원이 계산 나오네. 되셨죠? 이렇게 계산한다. 보시면 되겠네요. 자, 보험금의 지급 한도입니다. 보상하는 제로 재보험사업자가 지급할 보험금과 잔존물 제거 비용은 각각 상기가나라는 게 뭐예요? 전부보험, 초과보험, 일부보험이잖아요. 그래서 다 이때마다 잔존물 제거 비용도 자기부담 공제한다 안 한다? 한다. 준용하라고 그랬으니까. 계산하며 그 합계액은 보험증으로 기재된 해가림설의 보험 가입 금액을 한도로 한다. 이건 뭐 전부보험, 초과보험, 일부보험하고 무조건 보험 가입 금액 한도라도 무관해요. 잔존물 제거 비용은 어떻게 한다? 손해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입니다. 만약에 이런 거예요. 자, 이런 거 봅니다. 자, 이 집에 해가림설의 손해액이 자, 500만 원이 나왔어요. 자, 잔존물 시험 문제에서 잔존물 제거 비용이 100만 원이 나왔어요. 자, 우리 잔존물 제거 비용 얼마지? 자, 보험금만 따져보는 잔존물 제거 비용 얼마 줄 수 있습니까? 그렇죠. 손해액 500만 원에 10% 한도인데 이거는 100만 원 걸었으니까 우리는 잔존물 제거 비용 최고 줄 수 있는 게 얼마예요? 자, 500만 원 곱하기 0.1에서 50만 원과 얘를 비교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 한도 초과 안 됐으면 그때는 그냥 얘가 이 50만 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50만 원 한도로 주는데 만약 그럼 사례 2번 이거죠. 만약에 잔존물 제거 비용이 30만 원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500만 원 10%에 50만 원이니까 그러면 30만 원인데 20만 원 더 줄까요? 아니면 30만 원 줄까요? 그렇죠. 한도일 뿐이자고요. 이게 한도. 그래서 이 금액을 존중하는데 얘가 만약에 100만 원이다 그러면 50만 원 한도로 끊고 30만 원이다 그러면 걔 30만 원 그냥 들어드린다는 얘기예요. 한도 안에 걸리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기부담금 공제합니다. 그래서 보험금. 자, 2번 비용 손해 중 손해방지비용, 대리권 보존비용, 잔존물 보존비용. 얘는 뭐야? 거기 세 개는 누구를 위한 비용이다? 그렇죠. 보험회사를 위한 비용이다. 그렇잖아요. 손해 더 이상 안 늘어나면 보험금을 덜 줄 수 있겠죠. 그래서 보험회사를 위한 비용이에요. 잔존물 보존비용. 자, 전체 피해가 있고 거기에 잔존물들이 있단 말이에요. 해가림셀 파이프, 철 파이프가 있다고요. 그거 갖다가 가지고 가서 누가 보험회사가 팔아먹을 수 있겠죠. 그럼 그거 갖다가 해가림셀을 그 농지에다가 보관해 놓으니까 잔존물 보존비용, 해가림셀 누구 거다? 보험회사 거니까. 보험회사를 위해서 들어간 비용이기 때문에 그는 보험회사가 계약자한테 준단 말이에요. 그것도 보험회사를 위한 비용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대위권 보존비용입니다. 대위권 보존비용은 보통 화재에 해당되기는 합니다. 이 마찬가지로 전부 다 보험회사를 위한 보험이기 때문에 얘는 똑같이 자기부담금 공제예요. 봐보세요. 상기가나니까 손자 나왔죠. 다. 손자, 가가 손자잖아요. 그래서 자기부담금 공제를 합니다. 중복보험이 되는 자기부담금 공제하지 않아요. 대신 손해방지비용은 중요한 포인트가 20만 원 초과할 수 없다. 한도입니다. 비용손해 중 기타 협력비용은 준용하라는 말이 없죠. 준용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타 협력비용 820만 원. 자, 손해액은 500만 원 나왔는데 기타 협력비용이 손해액은 500만 원 나왔는데 기타 협력비용이 600만 원 나왔어. 그럼 줄까요? 안 줄까요? 줍니다. 500 플러스 여기 이 500만 원 플러스 600만 원 1100만 원 준다고요. 근데 이게 가입 금액이 600만 원이에요. 그럼 얼마 줘야 돼요? 자, 보험금이 자, 손해액이 자, 500만 원. 그다음에 기타 협력 비용이 협력이 600만 원. 자, 가입 금액. 자, 얘가 600만 원이라는 거예요. 보험금 얼마 줄 거냐 이거잖아요. 그때는 근데 손해액 마이너스 자기부담금으로 주잖아요. 그래서 500만 원 마이너스 50만 원 되겠죠. 그러면 450만 원 플러스 600만 원 다 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는 가입금액 한도예요. 얘는 기타 협력비용은 묻지 마라. 가입금액 초과해도 지급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050만 원 이렇게 지급한다는 거 다 해드렸고요. 여러분 나눠드리는 문제 여기 이제 설명이기 때문에 이거 한번 스캔하면 돼요. 대신 이 문제 너무너무 간단한. 혹시 안 받으셨나요? 받았죠. 앞에는 요약인데 요약에 정리가 조금 빠져 있습니다. 없으신 분은 뒤에 있어요. 책상에가. 해가림 시설. 요약해드리니까 참고로 보시고요. 손해액. 해가림 시설가 손해액이 20%짜리 빠져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니까 삽입만 좀 해주시면 됩니다. 자, 해가림 시설 피해액이 보험가액 초과시가 아니라 보험가액 20% 초과하시면 되겠어요. 20%좀 삽입 넣어주시고요. 초과 시 그랬으니까 시자 하나 삭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또한 피해액이 보험가액 초과로가 아니라 20%입니다. 20% 초과로가 되네요. 20% 좀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피가림설은 재조달가액. 그 다음에 수리복구 미이행시는 제조 기억달 가액이라는데 기억 잡혀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걸 한번 읽어보시고. 뒤에 문제 봅니다. 문제 해가림 시설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답이랑 다 있으니까 눈으로 푸는 문제. 근데 이 문제에서는 기본이 뭐냐? 아까 전부보험, 일부보험, 초과보험 세 가지 유형만 넣어놨어요. 전부보험,
초과보험 일부. 아까처럼 복잡한 거 하나도 안 넣습니다. 칸넓이, 칸수 계산해라, 칸넓이 해라, 피해 결정해라. 이런 것들은 하나도 안 넣어놨어요. 되셨죠? 네. 자, 1번입니다. 자, 계약농가가 1, 2, 3농가 있고요. 싹! 이 문제에서 볼 때마다 보상한 손해가 발생했는지 심사하죠. 자, 보상한 손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이걸 찾아내신 분은 일단은 합격이죠. 왜냐하면 무슨 사고예요? 강풍사고 있잖아요. 위에 제목에 싹 써있죠. 문제 싹 이렇게 뿌려놓거든요. 보상하는 손해. 자, 해감설이 강풍사고에 관한 사항이다. 있습니다. 자, 계약농가가 하나, 둘, 세 개 있다고 가정을 했어요. 첫 번째는 가액이 1,000만 원. 가액금액이 1,000만 원. 무슨 보험? 전부보험. 시험 문제다. 이런 문제 나오면 이건 전부. 전부니까 손자. 가액금액 한도. 딱 써놓으시면 되겠죠. 두 번째 문제 봐보세요. 1,000만 원에 700입니다. 얘는 뭐야? 얘는 일부보험이네요. 일부보험. 그래서 손자 곱하기 비례보상 하시면 되겠네요. 세 번째는요. 1,000만 원에 1,200이니까 초과보험이죠. 그래서 손자로 주되 가액 한도라고 쓰시면 되겠네요. 자, 피해액이 500만 원입니다. 감가상각률 20% 쭉 있는데 잔조물 제거 비용 50만 원, 손해방지 비용 30만 원입니다. 여러분, 손해방지 비용은 해가림 시설이지만 최고로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예요? 20만 원인데 30만 원 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로 깎아야 돼요? 20만 원. 그럼 여러분들 가슴 아파도 20만 원 깎아야 됩니다. 자, 얘네들은 전부 다 잔존물 제거 비용이나 이 손해방지 비용, 기타 협력 비용을 뺀 나머지 비용들은 지급보험금 계산 방식 준용한다고 했잖아요. 그것까지 기억하셔야 돼요. 자, 1번입니다. 보고 일계약금 보험, 지금 일계약에 대한 보험금 산정하라 했어요. 얼마입니까? 얘는 전부보험인데 손자로 하면 되고 결정은 손해액만 결정하면 되겠죠. 손해액인데 보니까 자, 가액이 1,000만 원이고 20%면 얼마예요? 200만 원이죠. 보험가액이 20%하고 그 다음에 피해액을 먼저 비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얼마예요? 보험가액에 20% 초과했죠. 그때는 감가 적용한다 안 한다? 한다. 그랬으니까 500만 원에 곱하기 1 마이너스 감가상각 0.2 했더니 얼마? 400만 원이에요. 됐죠? 그럼 결국 1번은 손해액이 얼마예요? 400만 원 결정됐죠? 그럼 이제 보험금 산정하면 됐죠? 400만 원 마이너스 자기부담금은 손해액이 몇 프로? 10%. 그렇죠? 10%. 네, 10% 하면 얼마? 40만 원에서 360만 원이 되네요. 자, 그다음에 잔존물 제거 비용이 합산이 되는 거예요. 잔존물 제거 비용은 지금 여기 계약자가 50만 원 요구했죠. 50만 원 나왔죠, 조건에. 근데 우리는 얼마? 손해액이 몇 프로? 10% 그럼 손해액이 얼마로 결정됐죠? 400만 원 됐잖아요. 400만 원. 400만 원 10% 40만 원이라고요. 자, 손해액은 자, 보험가액이 자, 1,000만 원이고 곱하기 0.2 하게 되면 200만 원. 자, 손해액이 보험가액 20%를 초과했는가를 보는데 보니까 피해액입니다. 자, 피해액이 여기는 조건에가 500만 원 조건 줬죠. 그랬으니까 보험가액이 20%를 초과했죠. 그랬으니까 감가를 적용해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곱하기 1 마이너스 0.2 해서 보니까 400만 원. 즉 결국은 얘가 뭐가 된다고요? 손해액이 된다고요. 되셨죠? 이렇게. 잔존물 제거 비용입니다. 비용. 잔존물 제거 비용은 지금 여기 문제에서는 50만 원이잖아요. 근데 얼마예요? 손해액이 400만 원이니까 손해액이 10% 한도죠. 그래서 400만 원에 곱하기 0.1이 되니까 얼마? 40만 원이에요. 그러면 잔존물 제거 비용과 손해액은 보험금 산정할 때 손해액만 자기부담만 하되 가입금액을 한도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렇으니까 자기부담금만 한꺼번에 빼도 돼요. 합쳐서. 그러면 자기부담금은 400만 원. 플러스 40만 원. 그래서 440만 원이고 40만 원에 10%면 얼마예요? 44만 원이고 이 44만 원은 최소 10만 원, 최대 100만 원이 안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콜이 되는 거예요. 그럼 보험금 얼마 받는다? 자, 손해액 봅니다. 400만 원. 플러스 잔존물 제거 비용 40만 원 되겠죠. 이렇게. 마이너스 자기부담금 44만 원이 됩니다. 그럼 이 금액 일단 받고 거기 있는 교재가 얼마였어요? 보니까 396만 원 받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게 손해방지 비용이에요. 손해방지 비용. 얘는 가입금액을 초과해도 주기 때문에 별도로 빼놓은 거예요. 가입금액을 초과해도 주는 게 뭐다? 손해방지 비용, 잔존물 보전 비용, 대위권 보전 비용, 기타 협력 비용인데 손해 잔존물 보전, 대위권 보전은 뭐다? 지급보험금 계산 방식을 준용해서
산정한 금액이 보험가입금액 초과해도 주지만 기타 협력비용은 지급보험금 그 다음에 준용하지 않고 그 금액을 다 주더라. 대신 가입금액 초과해도 준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구별해 놓은 거예요. 자, 선방비용입니다. 선방비용은 여기는 지금 문제에서는 30만 원인데 줄 수 있는 게 20만 원이고요. 자기부담금 공제합니다. 대신에 공제를 하는데 한 사고에 손해액이 10%라도 최대 100만 원까지 공제를 못해요. 그러면 앞에서 공제한 게 얼마였어요? 자기부담금은 지금 자기부담금이 44만 원 공제했잖아요. 그러니까 더 공제할 수 있는 잔액이 얼마다? 56만 원까지는 남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얼마다? 20만 원이니까 10%. 얘도 손해액이에요. 10%라면 2만 원이 되네요. 그러면 2만 원 할 때 최소 10만 원 걸린다. 그 뜻이 아니라 이 한 전체 사고에 대해서 최소 10만 원 이미 넘겨버렸잖아요. 10만 원. 그래서 여기서 2만 원 맞다는 거예요. 그러면 합치면 얼마예요? 46만 원 공제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얼마예요? 18만 원입니다. 그래서 보험금은 여기 산정된 이 금액과 여기 있는 18만 원을 더한 금액. 그래서 거기 답지 보면 얼마? 414만 원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 문제 봐봅니다. 이 집은 일부보험이죠. 일부보험이니까 3만 원 700이니까 산정된 거거든요. 이 집 거 먼저 피해액 먼저 결정해보죠. 피해액을 손해액으로. 자, 그러면 이 집의 보험가액이 얼마예요? 1,000만 원이죠. 가액 1,000만 원 20% 했으니까 200만 원입니다. 근데 이 집의 피해액을 보니까 얼마였어요? 1,000만 원이 나왔네요. 1,000만 원이면 이 피해액이 보험가 20% 초과했죠. 그래서 감가 적용한다 안 한다? 한다 이잖아요. 한다. 그래서 0.2 1 마이너스 감가상각률이 20%네. 그래서 0.2 하시면 되겠죠. 그럼 얼마예요? 800만 원입니다. 그럼 얘가 뭐다? 피해액이 되는 거예요. 손해액이 되는 거예요. 얘가 손해. 됐죠? 손해. 자, 그 다음에 보험금을 산정해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잔존물 먼저 볼게요. 잔존물 제거비용. 제거비용은 뭐예요? 손해 800만 원에 허박이 0.1에서 80만 원이 최고 한도예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얼마 청구했어요? 200만 원 청구했죠. 200만 원. 그랬으니까 줄 수 있는 게 80만 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럼 자기부담금 공제하겠죠. 자기부담금은 800만 원 플러스 80만 원입니다. 그래서 얼마? 0.1 했더니 88만 원이 되네요. 됐죠? 자, 그러면 이거 보험금 먼저 구사하고 그다음에 손해방지비용 별도로 구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 얼마에 총 합치니까 800만 원 플러스 80만 원 마이너스 자기부담금 88만 원. 이 금액이 해가림 시설과 잔존물 제거 비용에 대한 보험금이 되고요. 그 다음에 손해방지비용. 선방비용 있죠. 선방비용은 얼마 써? 이 집이 지금 30만 원 요구인데 줄 수 있는 게 최고 20만 원밖에 없죠. 그죠? 그 다음에 자기부담금은 공제할까요? 안 할까요? 하겠죠. 왜냐하면 여기서 88만 원밖에 공제 안 했으니까 아직도 공제할 수 있는 여력이 얼마 있다? 12만 원 남아있다는 거예요. 대신 그래서 2만 원. 주의하셔야 돼요. 여기서 왜 2만 원이에요? 손해액이 10% 10만 원에서 100만 원 한도잖아요. 여기서 10만 원 까면 안 됩니다. 그럼 한 사고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한 사고. 한 사고 때 해가림 주도로 박살나고 손해방지 비용도 들어가고 잔존물 제거 비용도 들어갔죠. 그래서 이거 합산해 보는 거예요. 그게 10만 원. 초과 10만 원 이상 100만 원 한도라고요. 되셨죠? 이 두 개 합치니까 90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10만 원 공제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얼마예요? 18만 원. 그래서 두 개 합치면 최종 보험금은 그 교재에 있는 것처럼 얼마나 나와요? 답이 일부보험이네요. 보험이. 나 혼자 지금 일부보험 하고 있네. 그렇죠. 일부보험이죠. 일부보험이기 때문에 일부보험인데 여기 있는 보험금. 자, 마이너스 88만 원. 여기 있죠. 요게 손자예요. 손자. 곱하기 비례 보상합니다. 700만 원. 1,000만 원입니다. 이렇게. 해보면 거기 답지 나와 있는 게 얼마 나와요? 535만 5천 원인가요? 잔존물 제공이 잘못되어 있나요? 잔존물 제거 비용이 프린터가 그러셨네요. 답은 50만 원 해나 그렇구나. 내가 좀 더 올린다고 했는데 그랬구나. 그러면 문제 조건에 있는 거예요. 잔존물 200만 원 있죠.
이걸 50만 원으로 좀 고쳐주세요. 똑같은데 내가 좀 올려봤자 의미 없었는데 50만 원으로 이렇게 수정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잔존물 제거 비용. 여기서부터. 그래요. 감사합니다. 제거 비용. 잔존물 제거 비용은 손해액의 10%니까 80만 원가 줄 수 있는데 문제 조건에가 50만 원 제시됐으니까 50만 원이 된다는 얘기죠. 자기부담금 이제 50만 원이고 자기부담금입니다. 부담금 해서 교재 보시면 답지 한번 봐보세요. 얼마나 써요? 800만 원 플러스 50만 원입니다. 800만 원 플러스 50만 원 됐으니까 850만 원에 10%니까 얼마에 85만 원이 되네요. 자, 보험금 산정해 보는 거죠. 지금 해가림 시설과 잔존물 제거비용만 산정하는 거예요. 됐으니까 얼마나요? 자, 보니까 여기 800만 원에다가 50만 원입니다. 그래서 800만 원 플러스 50만 원. 이 두 개가 뭐예요? 목적물 해가림시설 손해액과 잔존물 제거비용에 대한 손해액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자기부담금 85만 원. 근데 이가 무슨 보험이다? 일부 보험이다 라고 해서 비례보상합니다. 700만 원. 그 다음에 1천만 원 하면 되겠죠. 700만 원이죠. 그래서 나온 값이 얼마 나오냐면 535만 5천 나와요. 535만 5천 원. 자, 그 다음에 거기 있는 게 손해방지 비용이 있네요. 손방비용. 지급보험금 계산 방식 준용합니다. 그랬으니까 30만 원이지만 20만 원입니다. 20만 원. 곱하기 손방비용 20만 원 마이너스 2만 원. 왜냐하면 85만 원 공제했잖아요. 그래서 아직도 100만 원 여력이 남아 있어서 공제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비례보상합니다. 1000만 원, 700만 원. 지급보험 이 하는 이유는 뭐예요? 자기만 공제하고 이렇게 비례보상 하는 이유는 뭐다? 지급보험금 계산 방식을 준용하기 때문에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잔존물 제거 비용, 손해방지 비용은 10만 6천 원입니다. 근데 거기 결정타가 들어있어요. 문제 2번 문제가 기타 협력 비용은 200만 원 이때는 거잖아요. 이때는 거예요. 그래서 기타 협력 비용. 자, 200만 원입니다. 자기만 공제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비례보상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그 이유는 뭐다? 지급보험금 계산 방식을 준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집의 최종 전부채 보험금입니다. 전체 보험금은 잔존물 제거 비용과 해가림xử 보험금은 가입금액 한도고 손해방지 비용과 이 금액에다가 손해방지 비용과 기타 협력 비용을 합쳐볼 때는 가입금액을 초과해도 지급한다라는 거예요. 한도가 어디까지인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해가림설과 잔존물 제거 비용에 대해 보험금의 합계액은 보험 가입금액을 한도로 하고 그 다음에 손해방지 비용과 그 다음에 기타 협력 비용은 가입금액을 초과해도 지급한다. 구분해서 계산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얼마 나오냐면 여기 합쳐보니까 535만 원 이거 해가림설 거 하고 잔존물 제거 비용. 그럼 여기는 뭐다? 보험 가입금액 700만 원 초과 안 했죠? 그러면 초과 안 했으니까 오케이 그대로 지급합니다. 그 다음에 손해방지 비용입니다. 해가림하고 잔존물 제거 비용입니다. 그 다음에 손해방지 비용. 방지 비용은 얼마예요? 12만 6천 원인데 이제 얘는 뭐예요? 여기하고 얘 합치면 이제 이 금액은 가입금액 한도로 정리됐어요. 그러니까 얘가 포함돼서 가입금액 초과해도 지급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타 협력 비용입니다. 200만 원. 자, 그러면 얘가 지금 가입금액 한도로 정리됐기 때문에 얘가 들어가더라도 가입금액 초과하면 준다 안 준다? 준다는 건데 왜 이걸 해놨어요? 왜 이걸 했냐면 대부분 또 공부 또 어정지 하신 분은 아 그렇지 답은 700만 원 딱 떨어지고 막 이렇게 해서 틀려보라고 지금 해놓은 거예요. 근데 이거 초과해도 주죠? 주는 얘기입니다. 기타 협력 비용은 지급보험 계산 방식을 준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손해방지 비용 준용한다. 그래서 됐죠? 그래서 이 집에 총 지급하는 것은 535만 5천 원, 12만 6천 원, 200만 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답지 보면 총 748만 1천 원인데 가입금액 초과됐죠? 근데 가입금액을 초과는 어디까지만 그런다고? 여기까지만. 해가림설 손해액과 해가림설에 대한 보험금과 잔존물 제거 비용에 대한 것은 가입금액을 한도로 걸고 나머지 얘네들은 다 포함시켜서 초과해도 다 지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거 한번 볼까요? 1000만 원 지금 가입금 이제 이건 뭐예요? 일부 초과보험이죠. 1000만 원짜리 물건에 1200만 원 걸어 있어요. 그렇으니까 이 집은 보험 가입 금액은 보험 가액에 1000만 원에 20%니까 얼마? 200만 원이죠. 그래서 피해액이 1200만 원 나와 있어요. 그럼 얼마로? 1200만 원에 감가 적용하면 되겠죠. 감가를 적용했어요. 그랬더니 얼마나?
1200만 원에서 곱하기 1 마이너스 0.1, 10%니까. 그러면 감가 후에 지금 손해액이 얼마다? 1080만 원입니다. 그러면 1080만 원에서 잔존물 제거비용은 지금 100만 원을 지금 요구했나요? 잔존물 제거비용. 근데 여기는 제가 답을 어째 108만 원으로 해놔버렸네. 그 어째 그랬을까요? 예. 어째 그랬을까요? 100만 원인데 그게 100만 원 답 쓰겠습니다. 이렇게. 네. 답 틀려진가요? 그러면 우계를 여기를 그대로 놔두고 위에 있는 것을 잔존물 제거비 200만 원 고치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문제. 좋습니다. 예, 200만 원 죄송합니다. 우계 문제에다가 계약 3에 잔존물 제거비용 100만 원 써져 있는 거 있죠. 그걸 200으로 좀 고쳐주십시오. 그래 문제 간단히 해결돼 버려요. 그럼 나머지 다 맞습니다. 예? 아니 200만 원 해도 108만 원밖에 못 줘. 그잖아요. 손해 20% 한대니까. 어쨌든 한번 속이는 맛이 있어야죠. 속이는 맛이 있어야 문제가 재밌습니다. 그럼 절대 안 틀리죠, 이제. 오늘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같이 수정하면서 풀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절대 잊지 않을 거다 이렇게 저는 봐요. 자, 그리고 자기부담금입니다. 손해방지비용 20만 원 있네요. 그래서 해가림설하고 잔존물 제거비용 얼마예요? 1080만 원 플러스 잔존물 제거비용 108만 원 해서 자기만 100만 원 공제해버렸죠. 그랬으니까 얼마다? 1000만 원입니다. 가입금액 한도니까. 원래는 1088만 원인데 가입금액 보험 가액 한도잖아요. 가액이 문제 봐보세요. 얼마예요? 1000만 원이죠. 가액 한도니까 1000만 원 줬죠. 그 다음에 손해방지비용입니다. 자기부담금 공제할 수 있어요. 20만 원에서. 없습니다. 왜냐하면 앞전에 이미 100만 원 공제했기 때문에. 그래서 0원이다. 그래서 20만 원. 그 다음에 그래서 지급보험금은 1000만 원에다가 20만 원에서 1020만 원이 된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세 가지 공부했잖아요. 전부보험, 일부보험, 초과보험일 때. 그 다음에 손해액을, 피해액을 손해액으로 결정할 때 얘네들이 여기에 다 녹아 있는 거니까 꼭 같이 기억하시고요. 이 문제의 주류는 전부, 일부, 초과보험에 대해서만 문제가 여기서 설계된 거예요. 여기다가 조금 더 보태드리면 여러분 아까 공부했던 거, 저 피해 칸수 결정하고, 그 다음에 피해액 정리하고, 피해액을 감가 여부를 결정하는 것까지가 안 들어있어요, 여기는. 그죠? 그런 것들도 문제집을 통해서 같이 풀어보도록 하고요. 아까 본 내용에서 이제 피해액을 손해액으로 결정하는 것들은 여러분 같이 공부해 봤습니다. 잘 가셨다. 계속하겠습니다.